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창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 창업 전략. 예. 네. 오늘 이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자, 대부분의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꿈이죠. 문제는 좋은 직장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서부터 40대만 되면 승진을 못하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기업과 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연금이 많지 않아서 힘들죠. 설사 65세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연금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창업한다고 쓰거나 사고가 나서 맞거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해주느라 먼저 서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미리 사업을 통해서 기반을 다져본 것이 또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래서 네. 도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젊었을 때 창업에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까요? 자, 일단 무조건 창업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 취업해서 경력을 쌓고 창업 공부를 하고 나서 창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 창업에 도전을 해서 자신의 분야에 자리를 잡으면 정년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직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을 배워서 보다 넓게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창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창업하고 싶은 업종의 경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취업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회 초년생이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작게 시도를 해서 크게 키우는 것이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업 업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환경 60%, 경력 30%, 취미 10% 정도 생각을 하셔서 창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내가 주변에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창업하는 것이 좋고, 내가 많이 해본 것이 익숙하다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만약 내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경력도 없다면 그나마 좋아하는 것을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조건 도전하는 것보다는 관련 업계에 경력을 쌓고서 창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창업하고 싶은 업종의 경력은 어떻게 쌓는 게 좋을까요? 일단 관련 업종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역회사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관련 업무를 골고루 배우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해야 그 일이 내 적성에 맞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3년 정도 봅니다. 네, 3년? 3년. 네. 저는 3년 정도 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회사의 사장이 나에게 너 혼자서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인정을 받는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너무 어렵거나 고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가짐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일이 한 가지씩 사업의 핵심이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꿈꾸던 직장에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라서 창업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업을 하려 했다가 정말 경력 쌓으려고 시작했다가 창업 포기하는 일들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꿈꾸는 일이에요. 네. 예를 들어 카페가 자기 꿈이었어요. 막상 가서 해보니 카페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성에도 안 맞고 막상 내가 하고 싶고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력을 좀 쌓으라고 해보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럼 규모 사업체에서 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인 이상 되는 것 정도, 5인 이상 10인 이하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곳은 배울 것이 너무 많거나 너무 없어서 안 돼요.
예를 들어 너무 큰 사업체의 경우 일이 분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네.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반면에 너무 작은 곳은 사장이 많은 일을 시키지만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근무 인원이 5인 이상 되는 곳에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도 적당히 분업이 되어 있고 5인 이상이면 관리직도 필요해요. 그래서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승진을 하게 되면 관리에 대해 배울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창업 후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5인 이상이면은 뭐 한 6개월씩 돌아가서 다른 일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아니 근데 일이 처음에 들어가서는 허드렛 일을 시키다가 중간에서부터는 이제 점점 올라가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잘만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입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취업의 기술도 좀 필요할까요? 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 대학생이 대학교 4학년 2학기 졸업반 때 제세동기라고 심장 충격기를 만드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다른 중소기업처럼 기술력만 좋았지 영업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영어로 된 설문지를 받아서 번역을 해서 제세동기를 쓰는 모든 업체들, 구급차, 응급실, 소방서 등을 다니면서 설문을 받아서 면접을 가서 회사의 제품 분석을 이야기를 하고선 합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들이 원하는 능력을 어필하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장이라도 이런 분들은 꼭 입사를 시킨 것 같네요. 네. 앞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3가지 정도 됩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창업넷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나이, 지역, 성별들을 입력하면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 뜹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통해 졸업을 한 다음 창업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업 시 코칭과 자금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도와주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술 창업을 위주로 창업 지원을 합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매장이나 온라인 창업 위주를 지원을 하죠.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주로 확장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구체화 놓으셔야지만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초년생이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우선 저자본, 무자본 창업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여행사 창업, 공부방 창업, 유튜브 창업, 온라인 서점 창업, 구매 대행 창업 등등 많은 창업들이 저자본이나 무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저자본, 무자본 창업들의 경우 쉽게 창업할 수 있지만 당장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전업으로 창업하실 게 아니라 부업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창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창업이 성공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 위주로 경험한다고 생각하시고 창업하시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 창업은 수입보다는 경험 그리고 경력을 쌓기 위한 방식으로 부업처럼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전업으로 좀 도전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살짝 기뜸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이거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전업 창업으로 도전할 만한 창업이 공부방 창업이나 여행사 창업 정도가 좋더라고요. 공부방의 경우 일단 전세로 집을 빌려서 그 기간 동안 하면 되고요. 사실 아이들 공부보다는 타가서 개념 정도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장 시 학원 창업으로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여행사 창업의 경우에도 작은 비용을 가지고 쉽게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 다 잘 되면 확장도 크게 가능하고 안 되더라도 폐업을 해도 금전적으로 타격이 적은 업종이기도 하죠. 여행 창업 같은 경우는 정보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쉽게 할 수 있나요? 그게 한마디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여행 상품을 베껴만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녀보면서 이 상품이 좋겠다 싶으면은 그걸 가지고 카피해서 만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또 여행 경험을 토대로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청년 창업의 전략에 대해 쭉 들어봤는데 마무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취업처럼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하면 뭐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위험이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전략. 첫 번째, 경험을 쌓아라. 두 번째,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세 번째, 작은 창업부터 시작하라를 순서대로 하시면 충분히 성공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로되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